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올린 영상에서는 이런 찬양을 불렀었지요. The tempest may sweep over the wild, storm is deep. In Jesus I'm safe evermore. 네,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폭풍, 순환, 고통, 이 난리법석은 이거보다 더 큰, 와일드하고 더 큰 폭풍, 더 스토미가 와서 이것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폭풍은 이거보다 더 거칠고 더 와일드한 그런 폭풍이 와서 이거를 쓸어버린다는 거죠. 누가? 보이지 않는 손. 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찬양입니다. 김호중 가수는 더 이상 언론이나 정치, 국회의 또 검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현상, 이 팩트들을 제가 좀 찾아보고 이것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명 사이버레카, 황색 언론들의 무차별, 무분별, 반복적, 과장되고 또 악의적인 그러한 보도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고 그것에 대한 팩트나 증거 자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언론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은 좀 이건 스킵하고요. 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김호중 네이밍을 들어서 즉 입법권을 그들의 이름에 붙여넣어 국민의 마음을 훔쳐보려는 의도는 이것 또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넘쳐나고 있는 이들의 김호중 파리를 우리가 더 이상 그 팩트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는 너무나 많은 팩트가 있기에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검찰의 악착같이 김호중 때리기, 그러니까 이미 지시받은 사항이 있는 이 사항을 이행하기나 하는 듯이 지금 진행 사항들을 살펴보면은 이미 이들은 알려진 대로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칼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캔사스 하모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지난 8월 19일 2차 공판 때에 검찰은 형법 30조 공동정범을 추가 기소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일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8월 21일 날 김호중 측에서 보석을 신청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검찰은 보석 불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지고 있지요. 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20일, 네, 그러니까 사건 발생 거의 초기 단계인 무렵이죠. 5월 20일이니까 이때 검찰의 최고수장,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들 앞에서 워딩을 했어요.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 나왔으니 이것은 국민들과 사법기관의 검찰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김호중 사건을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네, 이미 규정을 하라, 이게 사법방해를 했다, 이거 김호중 사건이. 근데 사법방해라는 그런 법률 조항이나 죄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방해로 규정을 하라,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 이미 이것은 보도가 된 팩트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또
어떻게 또 이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했는고 하면은 검사는 재판 단계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 단계에서 사법 방해 행위를 가중 처벌 요소로 반영하라.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지는 모릅니다. 이 법률적으로는 사법방해죄라는 건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그 요소를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라는 것, 당신 김어준과 그의 그 소속사들은 사법방해 목적으로 검찰을 방해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을 그 안에다 끼워놓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무소불위의 칼날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지를 보는 하나의 행태입니다. 사법방해 행위를 가중처벌 요소로 반영하고 형량이 낮을 경우, 즉 재판장이 형량을 낮게 때리면 항소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만큼 지금 검찰은 도끼를 품고서 김어중을 올가매고 또 올가매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위에서부터 지시를 내렸는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일개 이 평범한 정말로 연예인, 엔터테이너, 아티스트한테 이렇게 고차원적인 그런 정치적인 지시를 내리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그러니까 사건이 검사의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역력히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워딩이 있기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동안 이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지요. 기소를 당하면, 즉 검사의 손에 사건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조금 저질렀어요. 크고 작든 간에. 근데 이것이 일단 검사의 손에 들어가면 인생은 절단난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소를 당하면 인생은 절단난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너희들 기소를 당하면 너의 인생은 절단난다. 이 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후보로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21년 11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발칵 이게 무슨 말인고 하고 뒤집어졌었죠. 그렇다면 이 워딩을 좀 더 그때 있었던 말을 좀 정확하게 제가 이 팩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네. 마지막에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 가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네, 이것은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소한 날이 6월 18일 이후부터 앞으로 있을 그러한 재판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6월 18일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소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구속 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공판이 시작된 겁니다. 7월 10일 날 제1심 재판 중 1차 공판이 있었어요. 이때는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게 없어서 혐의 사실을 인정 못하고 다음 공판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해갖고 8월 19일 지난 2차 공판 때에 혐의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때에 검찰은 형법 30조 공동정범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21일, 그러니까 2차 공판이 끝나고 그 다음날 보석 신청을 변호사 측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다음날 8월 22일 날 검찰 측 검사는 보석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변호사 측에서는 그 참고 자료를 그것에 반박할 만한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8월 26일 날 법원 최민혜 판사님은 결심 공판 날짜인 9월 30일에 보석 신문 기일도 같이 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30일에는 결심 공판, 즉 검사의 구형, 그다음에 최후의 진술, 그다음에 선고일이 지정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보석 허가 여부도 이날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이겠죠. 그러니 보석 허가를 받더라도 선고하는 그 날이 약 한 달여 걸린다니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한 달 일찍 풀려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보석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고날까지, 즉 1심 선고날은 10월 말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김호중 측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이고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2차 공판 때 모든 공소사실, 즉 검찰이 기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시인했습니다. 구속된 기간은 상당하며 보석 신청의 큰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보석 신청해서 허가받을 이유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 네, 보석이 불허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네, 일부 법률 전문가들도 사안의 중대성만 바라볼 때, 즉 여론과 정치권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중대하다 이런 것만 바라봤을 때는 이 재판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상황이 정리된 지금의 상태로는 판단하기는 쉬울 것이다. 그렇죠. 이미 그 판단은 서 있다. 검찰의 구속 불허 의견서 제출과 변호사의 참고 자료 제출, 즉 창과 방패가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현명하고 지혜롭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해 봅니다. 캔사스 하모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판은 생물과 같고 이것은 김호중 가수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재판의 그 이후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라. 그래서 비전과 꿈을 항상 갖고 계시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철 피었다 떨어지는 꽃잎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다시 피어나는 것이 풀과 꽃입니다. 나무에도 무성한 잎사구가 있지만 그들은 가을과 겨울이 되면 떨어졌다가 언젠가 봄이 되면 다시 피듯이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꽃은 다시 활짝 피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